2008학년도 문제 중력장에서의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민수가 연직 위로 공을 던졌고 연직 상방운동, 철수는 등속 직선운동. 공이 민수에 떠날 직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철수에 대한 공의 상대적 운동. 공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민수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위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철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그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부호 또는 속도 벡터의 방향,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확하게 따지려면 속도 벡터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즉 철수에 대한 공의 상대 속도를 구하셔야지 기억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철수가 본 공의 상대 속도는 공의 속도에서 철수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상대 속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수는 이제 계속 등속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데 공은 이제 속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 속도가 처음에는 방향이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누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공의 이쪽 방향 속도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철수의 속도가 이만큼 이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때는 상대 속도가 아예 이제 뒤쪽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상대 속도가 계속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의 속력은 변한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속력은 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각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민수의 그 공의 가속도는 G고, 그 다음에 철수는 가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상대 가속도는 그냥 G로 그냥 일정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그래서 2번 니은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장애에서의 운동은 이제 한 문제만 출제가 됐고, 이제 원운동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물투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 B가 5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각각 R, 2R인 원운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한다. 자, 이제 원운 궤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원운동 자체가 가속운동에 해당한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세우셔야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운동 문제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분석을 하는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O와 A는 실 OA로, 그 다음에 A와 B는 실 AB로 연결되어 있다. A와 B의 질량은 같다. 자,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A랑 B랑 둘 다 질량을 M으로 두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립해서 정리할 때 M은 소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회전하는 동안에 OAB는 일직선을 이룬다. 실 OA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1,
실 AB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2라고 할 때 T1 대 T2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장력 TB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은 양쪽으로 항상 똑같이 작용하니까 A는 오른쪽으로 TB를 받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장력 TA가 또 이렇게 작용하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운동 방정식이 TA 마이너스 TB 이퀄 M의 뭐 가속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TB 이퀄 M의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가속도를 써야 되는데, 가속도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R분의 V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R 오메가 제곱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TA하고 TB가 몇 대 몇이냐라는 거를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네, 공통 물리량 또는 이제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는 게, 그게 들어있는 공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A, B는 지금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주기 또는 시간당 각도 오메가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속도 공식은 요걸 쓰는 게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요거 써도 되긴 되는데 계산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R 오메가 제곱, 얘는 반지름이 2R이니까 2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TB 값은 그냥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TA 값은 얘를 이제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TA 값은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2라는 숫자가 살아있고, 이걸 우변에 넘기면 얘랑 합쳐서 3 되죠. 3 MR 오메가 제곱 돼요. 그래서 TA는 3이 붙고 TB는 2가 붙으니까 결국 최종 TA 대 TB는 3 대 2다. 뭐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운동 방정식을 세워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가속도는 통제 변인이 들어있는 R 오메가 제곱 공식을 쓰라, 뭐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3대 2,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0번. 얘는 이제 원운동 문제랑 그 다음에 중력장에서의 운동이랑 둘 다 합쳐진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복합 영역이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죠. 그림과 같이 지면과 수직인 축의 한 점에 연결된 실에 매달린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R을 유지하며 반지름 R인 원궤도를 따라, 역시나 이제 원궤도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무조건 세워야지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이 끊어지자. 아시다시피 이제 원운동 하다가 실을 끊으면 얘가 이제 접선 방향에서 날아가죠. 접선 방향에서 쫙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얘가 R만큼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접선으로 날아가면서 R만큼 또 자유낙하를 하죠. 그래서 총 2R만큼, 2R만큼이 아니라 하여튼 꽤 먼 거리를 이제 날아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운동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죠. 하나는 원운동이고, 하나는 지면에 수평투사로 날아갔다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운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분하게 원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식 세우시고, 그 다음에 수평투사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연립하면은 각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는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방향으로 V는 R 오메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은 이제 구심력은 M의 R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평으로 날아갔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날아갔는데 지금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보면 얘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는 R이고, 요 거리는 이제 몰라요. 근데 뭐가 주어졌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탁 그 땅에 닿았는데 여기 그 중심축 있죠. 중심축의 바닥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땅에 닿은 지점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 요 거리가 그림상 2R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못 보시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도 사실은 좀 애매하게 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2대1 대 루트 3. 네, 루트 3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평투사에서 우리가 당연히 아는 얘기가 뭐냐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얘가 등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수평 속력 곱하기 그 다음에 낙하시간,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소위 말하는 이제 거속시 공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여기는 이제 루트 3R. 그 다음에 수평 속력은 이제 요 속도죠. 요 속도. 네. V. 네. 근데 R오메가로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하시간은 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높이가 R이거든요. 그럼 낙하시간은 이제 자유 낙하시간을 쓰시면 돼요. 루트 G분의 2H. 이렇게.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루트 G분의 2H. 그러면 양변에 R 떨어지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므로 오메가는 루트 3 곱하기 이거 좌변에 넘겨주면 루트 2R분의 G. 네.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3이 들어있는 오메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운동에 대해서 어쨌든 식을 이제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투사에 대해서 수평 도달거리 공식을 써주시고,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3이 들어있는 2번이 맞는 수식이다.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원운동 문제는 이제 두 문제, 물리원투에서 두 문제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08수능 물투의 단진동 한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찰이 없는 경사면 위에 용철에 연결된 물체 운동에 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고정된 용철에 물체를 매달고 경사면 내에 가만히 놓아 평행 위치에서 정지하게 했어요. 그림상 이제 평행 위치에 가만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물체를 평행 위치로부터 A만큼 아래쪽으로 이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이제 단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변이가 이제 그래프처럼 나오고 가속도도 그래프처럼 나온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옳은 곳을 골라보시오. 기억, 주기는 4초다. 예, 그래서 그림상 보시면은 여기가 딱 한 주기죠. 4초 맞는 거고, 니은 2초일 때 속력은 0이다. 네, 2초일 때 기울기를 보시면 되죠. 기울기가 0이죠. 그러면 이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0이다. 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다. 자, 가속도라는 벡터의 방향은 부호로 결정하죠. 변이라는 벡터의 방향도 부호로 결정하죠. 그래서 부호를 보시면 돼요. 4초일 때 부호를 보시면 변이는 이제 양의 값을 갖고요. 4초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을 갖죠. 그래서 방향은 반대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래프 해석 문제였어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 문제, 네, 물투 내용이 있네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자,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B의 질량을 M이라고 두고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M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여기 요거 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A, B의 질량이 같다라는 말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M이라고 두고 풀고 마지막에 M을 소거시켜 줬었죠. 그죠? 네. 여기 만유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A, B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네. M이라고 두고 풀고 마지막에 없애주시면 돼요. 자, 반지름이 2배 차이 나는데요. A의 물리량이 B의 2배인 것을 찾아봐라. 만유인력, 운동 에너지, 축이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 간단하게 공식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MM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제곱의 반비례하죠. 그러므로 FA 대 FB는 지금 반지름이 1대2예요. 근데 이제 반지름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네, 4대1인 거죠. 근데 이제 B가 더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일단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운동에너지. 자, 원래 이제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네,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서 변형을 해주냐면, 예, 이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집어넣고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 R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운동 방정식은 R 제곱분의 GMM 이퀄 M의 R분의 V제곱,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RR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MV 제곱이 얼마냐면 R분의 GMM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R분의 GMM 쓰시고 그 다음에 2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2R분의 GMM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A하고 B가 그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네,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A하고 B는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1대2니까 반비례하면 2대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가 더 큰 물리량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질문이 A의 물리량이 B의 물리량의 2배가 되는 거. A의 물리량이 B의 물리량이 2배가 되는 거. 자, 기억은 아니고 A의 물리량이 B의 물리량의 2배가 되는 거. 니은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주기 어떻게 되냐, 주기. 주기는 이제 케플러 3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케플러 3법칙은, T제곱은 R 3승이다. 또는, T는 R 루트 R에 비례한다. 이거죠. 이게 케플러 3법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땡땡땡, A의 주기와 B의 주기는, 반지름이 1대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대 2 루트 2죠. 네, 그래서 디귿도 아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A의 물리량이 2배 더 큰 거는 뭐냐? 그러니까 니은만 답이 되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연력학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몰의 이상기체. 네. 수능에서 이상기체는 무조건 단원자 이상기체밖에 없죠.
A, B, C, 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정적, B, C는 단열, C, A는 등원 과정이다. A와 B의 온도는 각각 T, T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A에서 B로 갈 때 기체가 받은 열량은 얼마냐. 자, A에서 B는 이제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네요. 그죠? 네. 등적 과정에서 Q는 뭐 아시다시피 네. NC 델타 T 공식을 쓰면 되죠. NC 델타 T 공식. 그래서 잠깐 한번 써볼까요? 네, 등적일 때 Q는 N 곱하기 C B열 그 다음에 델타 T. 근데 이제 등적일 때는 요 B열이 2분의 3R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는 T에서 2T로 올랐으니까 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2분의 3 nRT. 물론 N은 또 1몰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예, 요게 답인 거죠. 근데 거기는 RT라고 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등적일 때 C는 2분의 3R이다. 이건 뭐 외워두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연력하기 1법칙으로 풀어도 됩니다. 연력하기 1법칙이면 Q는 W와 델타 U의 합이기 때문에 등적이면 부피 변화가 없고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이제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일은 무조건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부피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등적에서는 W는 이거. 그럼 델타 U는 뭐냐? 아시다시피 2분의 3 NR 델타 T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 온도 변화에다가 T 집어넣으면 결과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BC 과정 단열 팽창인데요. 이때 외부에서 한 일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연력학 4대 물리량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연력학 4대 물리량은 W, 델타 U, Q, 델타 S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W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PV 면적으로 풀 수도 있고요. Q 같은 경우도 공식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으로 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델타 U하고 델타 S는 네, 원래 그 얘네들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쓰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연력학 문제에서 이 네 가지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 푸는 게 W하고 Q를 출제했을 때예요. 근데 의외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W는 공식을 쓰던가 PV 면적으로 풀던가 Q는 공식으로 풀던가 연력학 1법칙으로 풀던가 요것만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니은에서는 네, 단열 팽창에서 그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단열 팽창에서는요 W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이거 단열 팽창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라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단열 팽창에서 연력학 1법칙이 단열이기 때문에 이게 0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W가 누구랑 같아지냐면 마이너스 델타 U랑 같아져요. 그래서 단열 팽창에서 W를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출제자 의도는 마이너스 델타 U를 계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마이너스 2분의 3 NR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네, T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3 N은 1이니까 이제 RT가 답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 W, 델타 U, Q, 델타 S 푸는 방법, 이거는 뭐 거의 어마어마한, 네,
스킬이니까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받은 열량은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네, 2분의 3RT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단열 팽창에서 한 일은 아까 마지막에 2분의 3RT라고 나왔죠? 그래서 니은을 맞고, 그 다음 디귿 CA는 이제 둥근 압축인데요. 둥근 압축이면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죠.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니은 디귿 해서 4번이 답인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연력학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 A와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 B에 같은 몰수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의 부피 압력은 서로 같고 A, B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는 T0로 같다. A, B의 피손의 단면력과 질량은 같다. 모조리 다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일한 차이점은 A는 단열되어 있고 B는 단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A는 무조건 단열 팽창이나 압축을 할 거고 B는 무조건 등원 팽창이나 등원 압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처자 의도는. 자, 이때 질량이 똑같은 추를 가만히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둘 다 압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압축되다가 이제 압력이 커지면 이게 무게를 이겨낼 정도가 되면 이제 정지하게 되겠죠. 그때 AP의 같은 물리량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아까 풀었던 PV 해석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PV를 해석하는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있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요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말로 주어진 거를 PV 그래프로 받아들여서 풀어라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보통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상황 분석의 핵심은 PV 그래프로 무조건 문제 좀 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는 등원 압축을 했고요. A는 단열 압축을 했고요. B는 등원 압축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질량이 같은 추를 이겨낼 정도로 압력이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질량이 같은 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A하고 B의 압력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PV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요 무게가 이제 뭐 mg라고 하면은 서피스분의 mg만큼 눌러주고 있죠. 이 기체를. 근데 대기압까지 같이 이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의 압력은 이제 이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피선이기 때문에 서피스분의 mg, 그 다음에 플러스 대기압만큼 이 내부의 기체가 힘을 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PV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둘 다 같은 압력에 같은 부피를 유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등원으로 압축이 쫙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다시 말 잘못했네요. A는 이제 단열 압축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갈 거고요. A는. B는 이제 등원 압축이 되니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그 똑같은 그 추 무게에 의해서 그 피선을 지탱하게 되니까 나중에 기체 압력은 또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A, B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A, B를 비교하면은 이제 부피는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이 바깥쪽에 요 등원 라인 얘가 온도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온도는 A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A는 이제 단열 압축이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 다음 B는 등원 압축이니까 온도는 안 변하고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게 뭐냐? 같은 게 압력, 부피 둘 다 다르고요. 내부 에너지 2분의 3 NRT 내부 에너지는 같죠. 왜냐면 아니요. 다시 말 잘못했습니다. 압력이 같은 거고 부피 다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같은 것은 압력 하나밖에 없다. 네, 여기서 압력은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부피 다르고 그 다음에 온도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연력학까지 오늘 했습니다.